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애프터마켓을 오늘 하루 진행 맡은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 시장 마지막으로 또 산타를 기대해 볼 만도 했었는데 이 시작에 좀 강했다가 뒤로는 쭉쭉 빠지는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으로 개인들이 모두 물량을 좀 던져버리는 그런 장세가 좀 연출이 됐는데요. 매년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이런 이유 없는 매도세는 우리의 기분을 참 안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보면서 우리 스탁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에는 조금 강하게 치고 나가나 싶었지만 뒤로 가면서 전강 후약의 장세를 그려나갔습니다. 이제 4,100선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그려나갔고요. 0.21%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921포인트를 찍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장중에 913포인트 선까지 내려가기도 했고요. 결국 0.47% 이 하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91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으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물량을 모두 던져버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그래도 강하게 사자 흐름 보였고요.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5,100억 원 넘게 이렇게 매수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팔자세를 또 이렇게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주는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오늘자로 있었던 이슈들도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첫 번째 로봇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2026년을 대비해 본다라고 하면 2026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로 좀 넘어간다라고 시장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스베가스에서 CES가 개최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또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이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ES 2026에서 가장 또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AI 승부수가 어딘가라고 하면 바로 피지컬 AI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전에 열린 가전쇼를 이미 점령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있고요. 층층마다 물건을 배달하고 또 재난 현장에서는 구조를 할 수 있는 피지컬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7월 달부터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휴머노이드 로봇 미래 전략 논의 부분입니다. 일단은 한국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AX 이 부분에서 정부가 오늘자로 7천억 원을 또 투입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와줬고요. 그래서 관련 움직임들이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혜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갈 수 있을지가 또 우리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1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계속해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현대무벡스 굉장히 무빙이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연을 예정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실물 시연 이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또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로봇 관련 종목들 우리 가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5가지 옆에 떠 있습니다. 로보스타의 경우에는 0.76%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79,300원 선에서 오늘 움직임 보였고요. 클로봇도 0.76% 움직임 보이면서 66,6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였습니다. 로보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는 오늘 파란불을 좀 떴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나왔었던 좋은 상승 흐름에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로보는 1.64% 하락세를 보이면서 7,810원 선, 에브리봇은 3.81%가 하락했습니다. 19,96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경우에는 3.88% 하락하면서 482,500원 선에서 움직였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의 경우에는 보안주 쪽입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었던 것이 바로 쿠팡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해킹 관련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으로 과징금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체 매출의 무려 10%까지도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도 강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것처럼 강제력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 중이다라고까지도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안주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함께 체크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안 관련주들도 종목들 가격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관련 종목도 5가지 이렇게 옆쪽에 떠 있습니다. S1의 경우에는 오늘 홀로 이렇게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1.28% 상승하면서 79,200원 선에서 오늘자로 마감을 했고요. 모니터랩부터 지니언스까지는 오늘 파란불 켰습니다. 모니터랩은 1.24%가 하락하면서 3,990원 선, 라온시큐어는 1.3% 하락했네요. 9,14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센즈랩은 2% 하락했고요. 6,850원, 그리고 지니언스는 4.22%가 하락하면서 19,300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안주들 역시도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을지 조금 있다가 함께 파트너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슈 업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업 시간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너무 오랜만에 파트너님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파트너님과 함께 이 4시 방송 장 마감 이후에 정리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 또 기대했던 것보다 시장이 썩 유쾌하게 마감을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파트너님께서는 시장 어떻게 좀 보셨을지가 궁금한데 이야기 좀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시장은 30일 날 라페일을 앞두고 나서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정리를 한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거래량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좀 코스닥 쪽은 밀리고 코스피 쪽은 대형주들이 그나마 버텨주기 때문에 좀 괜찮은 모습 보였는데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또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매가리가 없다고 느낄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 2026년은 우리나라로서는 올해 2025년 상반기와 비교해서 기저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상반기가 기업들 실적뿐만 아니라 증시 전반에 걸쳐서도 나름대로 그 선취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실적이 괜찮고 좋은 호재성 재료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 조정을 보일 때 오히려 포트에 담아야 할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일단은 이제 이미 셔터를 조금 내린 것처럼 시장을 좀 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은 또 이제 2026년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응 전략 짜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시장을 읽어내는 게 좀 어렵다. 2026년에 내가 어느 섹터에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의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링크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죠.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로 또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볼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휴머노이드 상용화, 그리고 대기업의 본격적인 지배구조 재편입니다. 앞서서 종목 브리핑을 하고 이슈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2026년 딱 도래가 되면은 라스베가스부터 우리가 함께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CES 2026 관련 종목들 중에 특히나 또 로봇 섹터가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올해 연초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이 CES 2026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피지컬 AI라는 이름으로 생소한 이름으로 나왔죠. 그다음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구체적인 것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는 이 R&D만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상용화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회사가 이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 회사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를 이 버전 2.0까지 만들어냈고 이제 3.0에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즉 일단은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내에 먼저 투입을 해서 이 그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정상적으로 인간과 협동 로봇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를 전제로 한 것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못하면 말 그대로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 그쪽에서 이제 지분 20%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 80%를 현대차 그룹에 팔면서 이 나머지 20%에 대해서 풋옵션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5년 내에 IPO나 M&A를 통해서 이 20%의 지분을 유동성 있게 해주지 못하면 뭐 현대차가 그 당시의 시장 가격으로 다시 되사준다는 그런 풋옵션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이죠. 그리고 내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로봇주 전반에 걸쳐서 이제는 R&D에서 돈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돈을 벌어다주는 로봇 사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내년을 중요한 기점으로 삼았을 때 가장 살펴보면 좋을 종목들도 궁금한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띄워주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스타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또 한 종목 한 종목씩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할 때 있어서도 이슈 정리를 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삼성전자가 큰맘 먹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또 질주를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삼성전자가 말 그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가져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을 맡겨서 하는 그 핵심적인 회사가 됐습니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을 만드는 업체로 유명하고 또 나름대로 그 상용화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를 삼성전자가 인수를 해서 이 삼성전자 내에서 로봇 사업을 하는 핵심적인 계열사로 키워가고 있죠. 그리고
작년에 RBY1이라는 양팔형 로봇을 만들었고 이거를 35대를 삼성전자가 대량으로 구매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당 1억씩 사준 건데요. 이 로봇을 갖고 삼성전자의 각 사업 부문별로 실제로 이 로봇을 상용화할 수 있는지, 즉 사용할 수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마도 내년부터는 그 RBY1에 대한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양산을 할 경우에는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적자 회사였지만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근원대가 높아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코스닥 시장 1위,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알테오젠이 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해 갑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 1위 자리를 놓고 지금 업체들,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바이오 쪽하고 이제 많이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의 계열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흑자 전환과 함께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업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50만 원 발 밑에 있는 이 가격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가격이죠.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로서는 이 코스닥에서 대장주가 즉 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100조 이상 넘어가야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각 개별 펀드들에서 이 편입 비중을 늘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실적과 함께 주가가 재평가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로보스타인데요. 로보스타는 LG전자가 인수한 이 로봇 회사입니다. 근데 이 로보스타는 기본적으로 산업용 로봇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것들이 새로 건설되고 그래야만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죠. 근데 LG 그룹 전체 내에서 LG 엔솔이 가장 많은 신형 공장들을 짓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하반기부터 좀 삐끗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캐집 때문에 그러한 투자가 좀 이연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로보스타는 솔직히 작년도 실적이 별로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로보스타가 새로운 신형 사업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런 쪽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로보스타도 역시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로봇주 전반에 걸쳐서 이런 완성품 만드는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 부품주들 오늘 같으면 우림 PNS 같은 경우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다가 이 정밀 감속기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다고 해서 상한가로 빵 올리고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봇 부품주들도 지금 봐야 될 그런 타임이죠. 로봇주 전반에 걸쳐서 내년 CES 2026의 피지컬 AI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또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면서 재평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취매가 지금 당장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이런 로봇주들을 담지 않으면 앞으로의 시장 순위를 따라가기 진짜 어려운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또 따라 붙어야지 되는 거고 또 우리의 장바구니 안에도 한 종목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두 가지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픽해 주실 건가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에서 대장주 자리를 노리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지금 48만 원, 49만 원 이 정도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50만 원 육박하니 사람들이 비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도 그렇게 적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삼성그룹의 관계사인 삼성중공업의 조선용 용접 로봇을 개발을 하고 이걸 상용화할 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용접 로봇을 양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년에 실적이 다분히 이제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관심권을 갖고 두시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그런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슈 픽 해주신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로봇주 담아 가시면서 이 계좌 풍성하게 수익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큰 화면으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AI를 악용한 해킹 위협의 고도화, 그리고 공공기업의 보안 정책 강화. 두 번째 이슈는 보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이제 며칠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한 해를 쭉 돌아보면 우리 시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일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들이 바로 해킹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보안주들도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상 보안주들의 움직임이 좀 느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들을 담아가는 게 또 좋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트너님께서는 보안주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올 연초를 돌이켜보면 올 상반기는 조기 대선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들이 뭐 정부도 그렇고 대기업도 대부분 이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보안에 관련된 투자는 더더욱이나 투자에서 후순위인데 완전히 뒤를 밀려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분기 때 이 보안 관련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뭐 연초부터 보면 SK텔레콤의 이 그 개인 정보가 털리거나 또 KT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가 이 롯데카드 같은 이 금융회사도 뚫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너무 이제 개인 정보를 이런 대기업이나 정부에서도 좀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말 그대로 이제 징벌적 손해보상까지도 그러니까 그 물 수 있는 쪽으로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안주에 대한 투자가 이번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내년은 이 AI와 양자 컴퓨팅 이 두 개가 함께 믹스되면서 보안 쪽에서도 보다 더 공격적인 그런 그 악성 코드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안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은 기업들은 뻥뻥 뚫리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징벌적 손해보상을 진짜로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보안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 때 실적이 대부분 그 3분기까지는 적자를 보던 보안 회사들이 4분기를 기점으로 흑자로 돌아설 게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특히 1분기 때 이 12월 달까지 실적이 이제 공개되면서 그 보안주들에 대한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안주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안주들 역시도 지금부터 포트폴리오에 담아가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 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즈랩 그리고 모니터랩 이렇게 두 종목이네요. 센즈랩과 모니터랩 이렇게 두 종목이 또 이슈 픽으로 나오게 됐는데 파트너님께서는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실까요? 네, 역시나 AI 시대다 보니까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안 기술을,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이 센즈랩이 훨씬 더 앞으로의 시대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는 센즈랩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자를 나타내고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AI의 보급과 함께 이 회사의 보안 솔루션이 찾는 데가 많아질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실적이 내년에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나 이 센즈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AI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신 악성 코드를 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에 대해서 미국 특허까지 받아놓고 해외 시장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도 마련해 둔 그런 회사죠. 그런 면에서 센즈랩이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업체는 모니터랩이라는 업체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모니터랩은 국내 웹 방화벽 시장 1위 업체입니다. 그 말은 자기만의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성장성이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 모두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보안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보안 시장의 가장 또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앞으로 양자 컴퓨팅 때문에 양자 암호 보안 쪽에 관련된 업체들, 그 양자 암호 보안에 관련된 업체들은 이 보안 칩이라는 하드웨어 기반에서 이런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싸죠. 앞에 말씀드렸던 센즈랩이나 이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단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양자 암호 보안 업체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에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자 암호 보안 쪽은 보안 칩이라는 하드웨어를 갖고 보안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쌌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면서 양자 암호 보안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면을 좀 구분해서 보시면서 현재로서는 일단 보안주들이 시장을 주도해 가겠지만 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 이후로 하반기로 갈수록 양자 암호 보안 쪽도 이 시장이 키워가면서 이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골고루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두 종목 중에서는 미리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빠르게 또 센즈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센즈랩 그러면 지금의 가격 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라인이라고 생각해봐도 좋을까요? 네, 센즈랩이 상대적으로 지난 8월 달에 처음으로 이런 보안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한 이후로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가격대에는 오히려 다른 보안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하락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던 점에서 적자 기업이라는 면이 그 주가가 할인되는 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죠.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AI와 양자 컴퓨팅이 합쳐진 그런 보안, 강력한 이 악성 코드들이 등장할 수 있는 시기에 가장 먼저 이런 악성 코드, 새로 등장하는 악성 코드를 잡아내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술력을 갖고 이 센즈랩을 찾는 그런 고객사들, 그런 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센즈랩의 실적이 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센즈랩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보안주 쪽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지금부터 담아가면 좋을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외 증시 투자자들에게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신설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내국인의 해외 투자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 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 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율 안정화를 위해 외환 당국도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재한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섰고 이에 연고점을 목전에 뒀던 환율은 장중 30원 가까이 급락하는 등 반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2.6조 원 규모 자율주행 관련 사업 인수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일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JF 프리드리히스하펜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사업부를 15억 유로, 우리 돈 약 2조 6천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인수를 통해 그간 디지털 콕핏과 오디오에 집중돼 있던 전자장비 포트폴리오를 자율주행과 주행 보조 용역까지 확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도 전장화와 자율주행 고도화에 따라 경량 소재 부품 등 다양한 자율주행 관련 수요가 증가하며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주인 한라캐스가 12% 가까이 상승했고 에이테크 솔루션이 상한가를 경신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담보로 두산이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SK실트론 인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소식에 두산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산은 전날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1,170만 주를 담보로 주가 수익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 두산은 이 계약으로 9,477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SK실트론의 인수 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리츠증권은 SK실크론의 기업 가치가 4조 원에서 5조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두산이 100%가 아닌 70.6%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점과 SK실트론의 순차입금이 약 2조 4천억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도 현재 확보한 현금만으로 인수 추진이 가능한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자금 조달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두산의 주가는 4% 가까이 오른 81만 1,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업 엔캠이 중국의 글로벌 배터리 제조 1위 기업 CATL과 5년간 총 35만 톤 규모의 전해액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엔캠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약 38%를 차지하는 CATL과 중국향 물량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고 공급 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로 연평균 7만 톤씩 총 35만 톤을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계약 규모는 현 시세 기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엔캠 연결 매출의 4배를 웃도는 규모이고 단일 고객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 소재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기존 인식을 넘어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한국 소재 산업 역사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엔캠의 주가는 10.59% 오른 7만 1,0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가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오늘 0.18% 밀리면서 11만 1,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큰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모멘텀이 오늘은 되어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8만 4천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64% 빨간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고요. 39만 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7% 하락세입니다. 169만 3천원 선으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도 강합니다. 1%대 상승하면서 29만 원 선으로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2%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43만 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도 0.13% 하락하면서 15만 7,8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ABL 바이오와 알테오젠이 상반된 모습 보입니다. ABL 바이오는 0.1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8만 7,300원 선에서 움직입니다. 레이보 로보틱스 오늘 3%대 하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3.49%가 하락하면서 48만 4,500원 선에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는 1%대 상승하면서 17만 1,900원 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님의 강의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제 조선과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방원 중에 방산주, 이거를 이제 오늘 해드리려고 했는데 의도치 않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 방산, 무기 관련된 종목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조금 약간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이 방산주는 이 우리나라 그 산업 중에서 수출주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산업입니다. 말 그대로 이 방산은 어디까지나 남북한 간의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 국군을 무장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을 개발했고 무기들을 개발해서 만들어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뭐 아직은 뭐 남북한 모두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서로 긴장관계에서 계속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 자체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린 자연스럽게 이 방산 시장, 방산 무기들을 수출 산업으로 키워냈고 실제로 작년에 그 미
그러니까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에서 그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올해도 역시나 우리나라 이제 K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나라 방산은 21세기 들어서 만들어진 최신 무기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뭐 아실 만한 뭐 탱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20세기에 만들어진 작품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작품이라기보다는 20세기에 만들어진 무기라는 것들을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한국 무기들은 21세기 들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디지털화돼 있고 이전에 만들어진 이 무기들은 대부분 다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는 이런 무기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 똑같은 전쟁 상황에서 만났을 때 우리나라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있는 우리나라 무기들과 예전 20세기에 만들어진 무기들이 서로 경쟁을 벌인다면, 또 부딪힌다면 아마도 그 정답, 답은 딱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무기들이 어마무시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 기업들의 이런 생산성, 그러니까 생산 캐파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이제 이 주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도 우리나라 무기도 이제 수출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장 빨리 딜리버리해서 번개 번개 배달이라고 이런 말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딜레이가 걸리기 시작했죠. 워낙 이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 K방산이 다른 것도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수출주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 K방산이 우리 국군, 우리 방사청을 통해서 우리 국군을 무장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말 그대로 수출물, 그러니까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산업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K2 흑표전차 같은 경우는 우리 국군보다도 이제는 폴란드군이 더 많은 K2 흑표전차를 가지게 될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방사청이나 이런 것들이 수출에 먼저 물량을 양보해주는 그런 결과로 해서 우리 국군이 최신 K2 흑표전차에서는 수량이 또 폴란드보다 더 적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의 수출 시장을 만들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 집단으로 애들이 이제 유럽의 EU에서 이제 돈을 들여서 EU권 내에서 제조된 무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돈을 대출해주는, 즉 EU가 돈을 대출해줘서 하는 프로그램이 세이프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럽권 내에 공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공장을 갖기 위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 폴란드와 합작 공장을 만들었고 루마니아와도 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에 공장을 만들어서 현지에서 생산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CKD나 SKD 같이 중요 핵심 부품들을 보내주고 현지에서 조립을 해서 완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이 사업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시장에서 한 단계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게 2026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방산주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주들은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이 수출하는 무기가 다른 상품과 다르게 그 나라 정부 또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미국과 이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 주요 카드로 사용한 미 해군의 전력 강화 정책.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조선사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미 해군의 이 전함들을 만들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요 고객 국가인 중국이 반대를 하죠. 나름대로 난색을 여러 가지 면에서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은 패권 전쟁에서 서로 양쪽 끝단에 있는 경쟁자들이고 그 사이에 우리가 미국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군함들을 팔고 중국에는 우리의 K컬처, 우리 이제 말 그대로 컨텐츠를 팔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중간에서 우리가 좀 약간 좀 위치가 좀 그렇긴 합니다. 그렇듯이 방산은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수출 상품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 종목을 이 방산 쪽을 보시면 내년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텐데요. K방산은 다른 것보다도 지금 현재 수주한 물량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4개사 하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이런 업체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업체들 한국 항공우주까지 포함해서 한 4개사들의 수주 잔액이 118조 원입니다. 엄청난 양의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동안 이 물량 계속 찍어내야 돼요. 그만큼 이 수출 산업으로서 확실하게 시작과 함께 개점하자마자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각각 개별 회사들이 수주 잔고들을 보시면 이 업체들이 앞으로 수주 잔고를 분기별로 이제 수주 잔고와 진행 정도를 나타낼 때 실적이 어떻게 돼가는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유망 테마주로 세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따질 필요 없이 K방산의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K2 흡연차와 천물을 수출하고 있고 이러한 지상 무기에서 명품 무기를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산업 카이 이쪽은 뭐 수리온 헬기부터 시작해서 KF-21 뭐 보라매 전투기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 공군에 이제 공군에게 이제 인도되면서 전력화가 됩니다. 말 그대로 KF-21이 이제는 수출 무기로서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내년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종목들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그리고 내가 이 시장의 흐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만 기다리셔도 링크가 하나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김태훈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정리해 주시는 이 시장의 흐름들 같이 올라타시고 좋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 혹은 잘 뜨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여러분들께서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면 좋을지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말 그대로 이제 K무기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00만 원이 넘는 112만 7천 원을 최고가로 찍고 그다음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 보였는데 그 사이에 유상증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이 말 그대로 실적이 피크를 쳤을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EU권에서 EU권 밖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EU 안에 수입일 때는 말 그대로 개별 국가가 돈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부담해야 되고. 하지만 EU권 내에서 단체로 이제 무기를 구매할 때 세이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EU가 돈을 대규모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대출한 돈을 갖고 무기를 보다 비싼 무기들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무기는 허접한 무기들이 아닙니다. 21세기에 만들어진 디지털 기술로 접목이 돼 있는 최신 무기들이죠. 그러다 보니 가격이 비쌉니다. 물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만드는 이런 말 그대로 원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무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성비 면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싼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세이프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유럽 내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 때문에 레인보우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나름대로 실적을 이게 피크를 쳤다 이런 말들이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공장을 지어야만 그 세이프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EU권 내에 있는 국가들에게 무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러시아와 접해 있는 동유럽 국가들은 특히나 우리 한국 무기들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접목돼 있고 또 한편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 오션의 대주주입니다. 최대주주로서 이 한화 오션이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말 그대로 미 해군의 전력 증강 프로그램에서 받는 수익을 고스란히 지분법으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한국의 럭히드 마틴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최장기 이평선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상태라면 한 번 더 기회를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가는 88만 원, 목표가는 125만 원, 손절가는 80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게 말 그대로 이게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인데요. 이 항공우주는 말 그대로 이 항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전투기 또 헬기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한국수출입은행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수출입은행 지분을 넘겨받는 곳은 곧바로
한국 항공우주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M&A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화, 앞에 말씀드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여러 번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군에서 반대하죠. 왜냐하면 이 기업이 민영화될 경우에는 공군에서 원하는 어떠한 전력 무기를 그때 그 제때 때 맞춰서 생산해주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의 사업 구조와 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군의 수요를 맞춰주는 그 시스템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KF-21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전체 매출액의 50%를 차지하는데 투자비도 가장 많이 들어간 게 KF-21 보라매 전투기입니다. 근데 보라매 전투기 내년부터 공군의 인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군이 전력화하면 이 전력화했다는 그 의미로도 곧바로 KF-21은 수출 무기로도 이름을 값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내년에 이 KF-21을 상용화하고 그러니까 전력화하고 이후에는 기업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항공우주 카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에 럭키드 마틴하고 가장 큰 프로젝트인 미 해군 그 훈련기 이쪽에서 한 200여 대의 훈련기를 납품하게 되는데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여기에 럭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이뤄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리 한국 이 훈련기가 납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타임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 이건 여담이지만 태국하고 캄보디아 간의 전투에서 이 태국에 수출했던 훈련기 T-50이라는 이 훈련기는 말 그대로 태국 공군이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경공격기로 만들어서 이걸 실제 투입을 했는데 여기서 말 그대로 정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한 이 훈련기 자체도 경공격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죠. 그런 면에서 항공무기의 그 성능이나 우수성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실전 현장에서 전장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항공우주 카이에 대한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11만 5천 원, 목표가는 15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0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레인보우,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꾸 레인보우 이름 붙었네요. 현대 로테입니다. 현대로템은 딴 거 필요 없이 K2 흑표전차 명품 전차죠. 이게 미국에서 만든 또 독일에서 만든 레오파트나 이런 그 탱크들과 그러니까 메인 배틀 탱크라고 해서 이 MBT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는 가장 최신 제품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최신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능동 방어책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앞서 있는 무기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가격은 미국의 에이브람이나 또 뭐 레오파트의 거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 그대로 이제 현대로템은 그런 그 K2 흑표전차를 나름대로 폴란드에 한번 수출했고 엊그저께 페루에 또 수출했습니다. 두 번째 해외 수출하는 케이스로는 두 번째 케이스죠. 그러면서 K2 흑표전차에 대해서 이 KT 흑표전차를 자신의 주력 전차로 이제 가져가려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또 한편으로 기차, 그 전동차 솔루션, 그러니까 레일 솔루션에서 그 전동차 분야를 갖고 있는데요. 전동 기차죠. 그런 쪽에서 또 수익이 내고 있고 내년에도 이런 쪽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보시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18만 원, 목표가는 2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7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목표가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사실 가장 어려워하실 매수가, 매도가 이제 우리가 같이 좀 공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혼자서 이 가격들 대응해 나가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생방송 중에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단 QR코드 이용하시면서 2026년에는 김태훈 파트너님 과 함께 큰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태훈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호흡을 맞춰봤던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또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